오늘 선생님 165화 시작하겠습니다. 6합의 2회 두 번째 편이자 최종 회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자축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이 자수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 해묘미 삼합 목이라는 생기를 만들어내는 이 삼합의 첫 출발점에서 바로 다음 공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맑아야 하죠. 우리가 자고 나면, 이제 잠이 들면, 바로 찾아오는 시간대가 이 자수이죠. 이때 굉장히 조용해야죠. 세상 이 사위가 아주 소음 없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이 자수의 역할도 그런 거예요. 이게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자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수는 이 축토를 통해서도 미토를 통해서도 탁해져요. 물론 이제 이 술토라고 하는 에너지도 인호술 화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때 얘를 이렇게 말리는 것은 있지만 술자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이천 것처럼 잠이원진 이런 관계와 같은 것은 없죠. 그게 관계일 뿐입니다. 근데 자수의 이 청정성 입장에서 이 축토와 미토의 영향을 보면 미토는 사오미의 굉장히 강한 열기를 품고 있는 모래 같은 사막의 모래 같은 흙이라면 물상적으로 축토는 저희 갯벌의 흙과 같아요.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잠시 후 오늘은 이어서 오미압부터 해 가겠지만 이 오미압 개념처럼 오미압은 화잖아요. 그럼 자축수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사오미 이 오미압과 이 자축합의 공통점이 이 방합에서 생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왜 이건 자축합토야? 우리가 초기에 그러니까 기초를 배울 때 축토는 뭐 해자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자축합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자축 이 방합에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가 만들어내는 공급하는 이 수기를 받아서 정점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환하는 건데 이게 계속 공급이 되면 자수의 질량과 부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잠겨 있어. 그러면 이제 얘 질량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것을 계속 축토와 합을 하면서 이쪽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은 점점점 하향하고 줄어들겠죠. 그래서 축에 계속 수기가 담기게 돼요. 그래서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 사이에 얘가 축축하게 되잖아요. 물을 머금는단 말이에요.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이 자수의 이 민물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얘가 바다라면 호숫가나 뭐 여러분 공원에 있는 그 개울가 그 옆에 흙은 항상 수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축축한 흙이라고. 그죠? 거기에 있는 물. 이 흙을 손에 담아서 쭉 짜가지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수가 나의 정인이야. 뭐 간목일간이겠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충미가 모두 천을 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자축합으로 연결되면 내 마음이 토화되는 거예요. 자축합 토. 돈에 물드는 거라고 제극인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러는 거죠. 미토에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12운성적으로 간목이 인묘해버리는 거니까 푹 그죠? 축중기토 미중기토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남자라면 여자에 푹 빠지고 이러는 거라고. 그런데 잠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천이 발생해요. 원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굉장한 집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내 뇌가 사라지는 형태잖아요. 여자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거.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하는 형태죠. 그렇다고 이것이 아닐 수도 없어. 자축합 토 형태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목이라면이에요. 축토는 나의 관대지가 되어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죠. 나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이 부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부정적이냐? 합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깨질 때를 생각해 봐야죠. 그럼 왜 깨질 것을 예상하고 사랑을 합니까?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합에서. 깨질 수 있잖아요. 뭘로 깨져요? 반대 에너지를 보면 된다고. 오화가 오거나 미토가 오면 깨지죠. 깨집니다. 방압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설사 운에서 오화가 오더라도 원국에 만약에 해자축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왕지 쉽지 않아요. 왕과 왕이 1대1로 딱 싸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장군이 막 나타나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 넷이도 막 와.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1대3으로 얘들이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죠? 얘는 노련한 기가 있고 얘는 막 나대는 생지의 의미가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국에서 혹은 세운에서 얘를 돕는 사화가 같이 와준다. 이러면 이제 조금 할만하죠. 미토가 온다든가 오미압으로 나는 축토를 대결해서 얘들을 이렇게 보조하는 저놈을 없애버리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깨질 때 이게 전생합, 인연합이라고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실망감 같은 거. 그죠? 그런 것이 깨질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며 고통스럽죠. 내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고백해. 더 사랑해. 너 다 가져. 내 돈 다 가지고 나는 저 여자한테 갈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해하시겠죠? 자축합이 깨질 때. 갑자인데 내가 축토 여자인데 운에서 미토 만나서 남편이 여기로 간대. 어떡하겠냐고. 내가 명리비였으니까 너 가면 잠이원증 걸린다.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오미압입니다. 오미압은 오미압파가 되죠. 그 얘기는 이 사화생지 아까의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사화가 계속 공급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 병정이라고 하는 빛이 계속해서 열기, 정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미토가 이 열기를 그대로 머금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오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열기를 머금는 건 맞지만 밤이 오면 사막의 열기도 줄어들죠. 굉장히 춥죠. 담요 없으면 얼어 죽겠죠. 그런 거예요. 미토도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운에서 수기 오면 될까요? 아니죠. 이런 이제 이 축토 같은 것이 수기를 머금고 있는 축토 같은 것이 와서 미중 정화를 이 축중계수가 딱 쳐줄 때, 그죠? 딱 쳐줄 때 이 열기가 사그라들겠죠. 그리고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이 축토와 달라요. 사화가 축토를 보면 사유축으로 해서 금화되려고 하죠. 신비로우네요. 원래 화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축토를 만나면 사유축을 하려고 해요. 나 금으로 기꺼이 나 변신해서 유금 대왕님을 섬기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화 오화가 미토를 이렇게 보면 이 미토 입장에서는 열기를 다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것은 사화는 육양의 공간이고 이때 오양 이름으로 음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여름에 정점을 막 치닫고 있는데 자연은 미리 준비한다고 했죠. 미토의 공간은 당연히 이 음이라는 거예요.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마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센, 이 외향적인 기운, 발산 이런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장 그만하고 내려와 이제 내실을 기하자 이런 속성이라고. 아무리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도 사막의 모래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 모래 그만할래. 완전 피곤해. 와, 너 열기 더 이상 못 받아주겠으니까 이제 나한테 햇빛 보내지 마. 이럽니까? 다 수렴하죠.
다 수렴해서 저장하고 끊임없이 축장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승화하죠. 모래 입장에선 소화하는 거예요. 열기 다 품고 승화한다. 사람 입장에서 이게 7살이라면 이 4화든 5화든 미토가 다 수렴해주는 거예요. 경금 일간 일대 이제 얘가 관이 되겠죠. 다 수렴해준다. 내가 학문, 공부, 수양을 통해서 다 수렴한다. 그런 굉장한 고통 혹은 책임감, 그죠? 너무 많은 관은 너무 많은 책임, 부담감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줍니다. 집안이 주거나 사회가 주거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등등등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물론 자기에 대한 그 명예와 관련된 혹은 권력과 관련된 욕망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다 수용하고 소화하고 승화한 상태일 때 이 미토라고 하는 미완성의 글자가 굉장히 성숙하게 되죠. 끊임없는 공부의 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럴 때 이 미중정화도 이제는 소화할 준비가 끝난 상태. 그럴 때 운에서 이렇게 이것을 빼면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라고 쳤을 때 이 축중계수의 실력을 공부를 통해서 길러지는 실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제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어떤 글자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이냐 해서 의미를 정확히 읽어줘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미압은 어쨌든 자축합의 은밀하고 어두운 성향이라면 그런 분야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분야도 많죠. 정보 예를 들면 오미압은 드러난다는 거죠. 투명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성향은 밝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낙천성도 되고 또 나쁘게 쓰면 다혈질도 되고 열정적, 정력적 이런 속성이 되죠. 그 자체로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지나치는 건 문제죠. 냉정을 잃고 축구장에서도 미친 듯이 공격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흐름을 잃고 수세로 전환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열정을 다 이 말처럼 열정을 발휘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일은 없죠.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내겠다는 거죠. 나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런 것도 됩니다. 이 자축은 내 마음을 들키지 않겠어.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지 않겠어. 내가 앞으로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겠어. 영화에 그러잖아. 너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나 아무도 믿지 않아. 이런 속성이라면 비록 내가 믿어주는 만큼 사람들도 나를 믿어준다는 보장은 없으나 사람은 배신의 동물이나 내가 타인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타인은 당연하게도 나에게 진정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다가가서 투명한 내 마음, 밝은 마음을 보여주고 타인이 나를 신뢰하도록 하자. 일단 먼저 믿어주자. 이런 성향이죠. 그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이런 이제 지혜로운 면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미압은 그런 겁니다. 굉장한 열정 같은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은 자축합이 좋으세요? 오미압이 좋으세요? 좋고 나쁜 거 없죠. 자기가 가진 대로 쓰면 되는데 거기에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 미중을목 입장에서 보면 이 미중 사오미로 이 오미압으로 많은 화기가 여기 들어올 때 미중정화로 을목 입장에서는 설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월에 을목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해묘미를 통해서 여기에 저장되는 이유가 있죠. 사오미의 계절 다 거쳐왔고 미토에 정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설기돼서 을목이 죽냐? 미월에 이 벼의 알곡이 죽는 게 아니죠. 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신월에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푸른 벼, 초록색 벼라고 했죠. 그 전 단계, 미완이지만 거의 성숙한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춘, 탄탄하게 내실을 갖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행적으로는 설기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기시키는 정화를 때려주는 아까 이런
충미청 관계 이런 대운을 만나거나 하면 미중을목이 확 살아나죠. 확 살아납니다. 미토는 원래 을목의 양지예요. 사막의 선인장은 버티죠. 그런 관점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을목이 너무 설계된 을목이 없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밝은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그와 관련된 직업 분야가 뭐 굉장히 많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밝고 이런 거예요. 그 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기에 십성령 요소를 결합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우중충청한 오래된 이런 은밀한 뭐 이런 쪽은 아니겠죠. 방송, 연예, 그죠? 광고, 예술도 미술로 치면 이 서양 예술, 동양화, 수묵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잘 맞죠. 문화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 교육, 밝은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밝은 세계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